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은을 통제했어요. 미국과 유럽은 선물로 이루어진 종이은 시장이에요. 니네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종이은을 사용하잖아. 종이은의 생명이 오래 못 가. 그러면은 실물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초코홀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웃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시아 시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중국 상하이 거래소. 여기가 앞으로 2026년도에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해서 국한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의 생각은 더 높이가 있죠. 정치적으로도 은의 사용량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미래산업. 미래산업. 네. 거기에서도 국방산업에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AI, 퀀텀, 태양열, 전기차. 중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산업에 은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중국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전기차 70% 석권합니다. AI, 특히 로봇 기술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산업에 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우리만 써도 모자랄 지경인데 내가 왜 팔아? 그런 개념이에요. 네. 중국은 목표가 확실히 정해진 거예요. 2026년 1월 1일부터 중국이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은 수출을 자기네들이 허가해줘야지만 수출할 수 있게끔. 맞아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자기네들끼리 회의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전략이에요. 은에 대한 전략이 확고한 거예요. 어떤 거요? 경제적, 정치적인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의 은의 공급과 수요의 시장에 몇 프로를 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거의 70%까지 갑니다. 중국이란 나라에서 전 세계의 은의 공급과 수요의 그다음에 가격 책정에 네. 거의 60에서 70%를 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은이 얼마나 더 귀해질 거예요. 2025년도에 8억 원스 정도 되는 은이 공급이 됐어요. 근데 2025년도에 필요로 했던 은의 양은 12억 원스였어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가격이 폭등할 거다.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4억 온스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기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시설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레이더망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차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은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중국 눈치를 봐야죠. 중국 눈치를 봐야 돼요.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체계는요, 두 가지 당이 있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죠. 여기가 굉장히 정책 노선에서 혼선을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민주적인 정책이었나요? 그러진 않아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계획적인 거예요. 네. 의도했던 거고요. 계획했던 거예요. 거기에 따라와라 이거예요. 지금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중국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은에 대한 5개년 계획이 끝났어요. 첫 번째 걔네들이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수출 통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 수입이에요. 최대한으로 많은 은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은의 60%에서 70%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가격도 좌지우지할 수 없을까요? 은이 요즘 패턴으로 왜 올랐으며 은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저는 2026년에서도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자꾸 멕시코를 건들잖아요. 건든다는 표현이 자꾸 만져주고 안아주고 어려운 거 있냐고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왜? 멕시코가 1위거든. 그리고 자꾸 중미나 남미 쪽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자꾸 뭐 도움 필요한 거 없니 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견제. 일석이조라는 거죠. 여기에 멕시코마저 중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의 은시장은 중국이 끝납니다.
요즘에 네. 우성 씨 그거 알아요? 우리가 장사꾼이잖아요. 네, 장사꾼은 뭐 해야 돼요? 많이 팔아야죠. 팔아야죠. 네. 그러면 갑이 누구예요? 소비자분들. 소비자죠. 네. 아, 이번에 은 새로 나왔는데 하나만 사주십시오. 아, 앞으로 은 사시면 좋다니까요. 혹시 파실 때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높은 가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장사예요. 중국이 그전에는 자기네 나왔던 이 은을 네. 미국, 야, 요번에 우리 질 좋은 은 나왔는데 아, 좀 사줘. 아, 요번에 우리 이 질이 아주 좋아. 혹시 너희들 은 같은 거 있으면 또 팔 땐 또 우리가 또 잘해줄 테니까 요번에 좀 사줘. 근데 지금 중국이 어때요? 장사해요? 안 팔잖아요. 네. 수출을 안 해요. 요즘에 소비자들이 저희한테 뭐라 그래요? 은 없냐고. 그쵸. 은 좀 구할 수 없을까요? 저번에 샀어야 되는데 네. 가격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네요. 사장님, 은 좀 구해주세요. 제가 저 은이 이렇게 좀 필요한데 사장님이 좀 제가 주문이라도 해서라도 네. 사장님 좀 구해줄 수 있습니까? 좀 바뀌지 않았나요? 그전엔 갑이 소비자였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냥 느낌상 그렇죠. 저희가 해드리는 그렇죠. 네, 우리가 해드리는 갑이 되는 느낌이 그렇죠,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갑이 되는 거예요. 어. 중국,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500톤이라도 좀 어떻게 좀 안 될까? 진짜 급해서 그런데 기다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드리겠습니다. 이 맛에 익숙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팍 잘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하는 은의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요. 내가 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카드를 어디다 써요? 정치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히토리처럼. 중국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필요한 물건, 어차피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 나라의 비축 자산이라는 인식을 해버리는 순간에는 어차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는 이 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니까 네. 내가 확보해 놓고 시장 조절하고 내가 갑이 되고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 있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골칫거리가 뭐죠? 대만? 그치, 네. 대만. 아이고 대통령 각하 우리 중국을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해 주시고 대만하고 뭐 하세요? 수출 수입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하실 건가 모르겠네. 이번에 은 좀 부족하시다고 들었는데 뭐 우리가 한 1000톤 좀 드릴까? 근데 저기 대만하고 관계 좀 끄셔야지. 안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이 흐름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앞으로는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시장을 주무르겠는가. 그리고 이 시장을 주무르면은 은의 생산과 공급이 수요가 맞아 떨어질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유통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내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예, 세상 일 모르는 거예요. 전쟁 날지 모르고요, 공황이 올지도 모르고요, 팬데믹이 올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팬데믹 오죠? 진짜 난리 납니다. 이동이 안 되는데? 지금 은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4억 온스가 모자라다고. 그럼 2026년부터는 어디 은강산이 새로 발견이 돼가지고 내가 실버바를 가질 동안 못해도 10년 걸려요. 지금 이런 상황이 1년, 2년으로 끝나고 새로 바뀐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원래 댓글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이 뭐 사장님 뭐 크리스마스 사장님이 축하한다고. 그럼 내가 뭘 그랬더니 코가 빨개서 루돌프 사슴코라고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밝게 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봤어요. 그래서 다시 진짜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을 토하면은 내 코가 빨개지는 것 같아요. 그럼 난 뭐 누가 그거 갖고 놀려도 뭐 별로 개의치는 않아요. 재밌잖아요. 네. 뭐. 근데 며칠 전에 네. 우리 손님이 왔어. 아주머니야. 네. 그럼 내 손을 막 손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루돌프 얘기 들었다고. 내 말 들어. 감자를 읊게. 내가 그런 사람들 얘기 못하게끔 내가 낫게 해줄게. 어머니 사실 저 새벽에 테니스 쳐요. 그랬더니 모자 쓰고 이렇게 했는데도 햇빛 받으면 코부터 타고 그래서 그런 거였더니 아니야.
그럼요. 코에 염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감자를 으깨서 네. 자기 전에 그 마누라 보고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해가지고 여기 붙이래. 붙이고 자래.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굳는데 그게 직방이래요. 아, 지금 또 이상한 얘기죠. 하여튼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또 이상한 걸로 갔으니까 네. 다시 제자리로 와서 네. 맺어볼게요, 말을. 중국이 은을 수출을 통제하고 수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은 뭐냐면은 은을 모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시야로 봤을 때는 시카고, 뉴욕 선물 시장과 런던의 현물 시장에 대해서 한계점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은 선물, 은 파생 상품들이 전부 다 힘을 잃어갈 것이다. 원하는 사람들은 실물 그 자체를 원할 것이라는 것은 중국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처럼 고객들이나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실물을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물론 모든 자산은 틀림없이 조정을 받습니다. 네. 2월, 9월, 그리고 12월 요 달에 갑자기 급등하는 찰나에서 내려갔어요. 지금 이 상황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꼭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끝에 꼭지점을 이어보세요. 이건 계속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측은 누가만 할 수 있어요? 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그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정보에 내가 듣는 정보 10가지 중에 그 최 사장이 하는 정보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정보만 얻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 좀 많이 하네. 무조건 저 사람 따라해야지. 바보 아니에요? 아니야. 결정은 내가 하되 10가지 정보 중에 나는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고 은 앞으로 전망은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오를 것 같고요. 중간에 고리 깊은 조정은 꼭 필요합니다. 요것만 생각했으면 결론이 뭐예요? 사장님, 저요 은 사서 10년 놔둘랍니다. 그냥 저 구석에 놓고 잊을랍니다. 이 투자가 최고의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